안녕하세요. 까만 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감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매우 큰 참사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많은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튜버나 인스타에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도 이번 주 동안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그런 애도의 모습을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게시글을 보다가 이제 그런 댓글을 봤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 유튜버 분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왜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거냐? 올려도 되지 않냐? 왜 애도를 다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공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난 공감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감을 그럼 해야 하는 이유. 사실 공감을 이분들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 공감이라는 행위가 그저 단순히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은 공감을 하는 이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일단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분이 왜 공감이 안 되는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천성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기질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감정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공감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배우고 느껴야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던가 부모님이 공감을 잘 안 해주셨다던가 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공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감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AI와 우리의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AI가 점점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AI로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AI가 대체 가능한 사람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AI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예를 들면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 이런 분석을 봤을 때 성직자는 매우 비율이 낮아요. 왜냐면 성직자를 AI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AI가 위로를 건넨다고 그 위로가 와닿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매우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추시는 게 공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이득이 된다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딱딱한 이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이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 이과적으로, 제가 이과는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어떤 논리적으로 공감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가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공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편에 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내 일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일이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하는 것은 내 편을 만드는 일이에요. 공감을 하는 사람은 타인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을 살 때 모두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공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도 아무의 위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변에도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주변에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소아정신과 교수님이신 진아영 교수님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꼭 가르쳐야 할 가치 중에 배려와 기여를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기여는 남을 돕는 마음이죠. 공감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아영 선생님이 이 가치를 여기에 넣은 것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본인의 행복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로 키우는 법이 아니고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법을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와 기여를 하며 사는 사람이 내적 만족도도 높고 행복한 삶을 살고 리더십이 생기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감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공감을 잘 하며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럽고 혹은 이제 와서 바뀌는 것이 너무 낯뜨겁고 민망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감을 하는 삶을 살고 남이 슬퍼할 때 정말 내일이라면 내게 그런 슬픈 일이 생겼다면 누군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까만곰 일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